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장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 요거 하나만이라도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가을이 되기 전에 이렇게 바람 쐬러 가서 좀 훑어와서 이렇게 끓여서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었는데 뭐였죠? 쌀이나무 잎이었죠. 잎뿐만 아니라 쌀이나무 가지까지 같이 끓여서 드셔도 되세요. 저처럼 이렇게 완제품으로 차를 만들 때는 나뭇가지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워서 잎만 사용을 하는데 집에서 끓여서 드실 때는 그냥 나뭇가지까지 그 어린 부분은 같이 끊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해도 내년에 쌀이나무 얼마든지 자랄 수 있거든요. 마음 푹 놓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쌀이나무 잎이 어디에 좋다고 했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고 그다음에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근육통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에는 쌀이나무 잎보다는 열매랑 뿌리 껍질이 더 좋다. 근데 잎과 줄기도 괜찮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어떤 부스럼, 그냥 가려움증, 잡티 이럴 때에 이 쌀잎을 진하게 끓여서 그거를 이렇게 농축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바르듯이 해도 괜찮고 목욕물에 섞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혈관 자체에도 작용을 하고 간에도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겨나는 어떤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이런 것에도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이제 만성 신장염이나 아니면 신장경화증 이런 데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염증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요소라든지 이런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요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니까 통풍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치고는 효능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지난 주간에 못 하셨다면 이번 주간에라도 가서 따다가 한번 끓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신장 이야기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환자분에게 있었던 사례인데요. 69년생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21년도거든요. 그러면 그때면 한 53살, 54살 이 정도 되죠. 이제 갱년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건데 그러면서 갑자기 당뇨가 심하게 오고 혈압이 뭐 많이 높아지고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이상 지질혈증이 생기고 사구체신염이 생기고 자 사구체신염은 좀 굉장히 중한 질병이고요. 그거를 제쳐놓으면 당뇨, 혈압, 지방간, 이상 지질혈증, 대사성 질환 또는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네 가지 시리즈가 다 와버렸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 표현에 의하면 목이 완전히 부러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그리고 완전히 맥을 못 추게 이제 힘들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공복혈당이 219가 나오고요. 공복혈당이 100 또는 110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공복혈당 219가 나오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5.5 정도 아무리 높아도 6 미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9.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최근 뭐 1, 2주가 아니라 한 3달, 4달 이전부터 혈당이 꾸준히 높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9.4 나왔고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3 나왔고요. 그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이렇게 400이 넘게 나왔어요. 중성지방이 150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400이 넘었고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혈관 건강을 챙긴다고 했을 때 이제 고지혈증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만 가지고 되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지혈증, 혈중에 지질이 많다라는 것은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이 중성지방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그러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용어를 잘 안 쓰고 이상 지질 혈증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것은 혈중의 지질 농도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의 수치가 같이 높아져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간 높지만 중성지방이 정말 많이 높잖아요. 이렇게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알부민. 자, 알부민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훨씬 미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분자량이 큰 거고 알부민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분자량이 큰 거는 빠져나오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으로서는 이 단백뇨 자체, 그 단백질보다는, 그러니까 프로틴보다는 이 알부민이 빠져나오는 것이 더 먼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세알부민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30 미만이 정상인데 14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30 미만이 완전히 정상이고요. 30에서 300까지 나오면 알부민 요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주 중차대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이 넘어갔다. 알부민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300을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세 알부민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도 마찬가지로 200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거의 몇 배죠? 한 9배 정도 되나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혈압이 아래 혈압이 110이 나와요. 위에 혈압이 110이 나와도 뭐 저 같은 경우는 110도 잘 안 나올 때가 많은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90에 110이 나오고 이렇게 혈압이 너무 높아져 있고 피는 끈끈하고 이 상태가 되니까 이게 뒷머리가 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표현에 의하면 목이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처방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나는 평생 당뇨 환자로 살아야 되냐, 혈압 환자로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당뇨약을 처방을 받거나 혈압약을 처방을 받았다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걸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먹으면 이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울면서 뭐 이렇게 저 좀 고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제 미세알부민, 그다음에 프로틴과 이제 크레아틴의 어떤 비율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단백뇨 이야기는 안 하시고 아마 단백뇨가 이렇게 너무 심한 걸 알았으면 아마 어쩌면 제가 이거는 병원 치료를 좀 병행을 하셔라 이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당뇨, 혈당이 높은 것과 혈압, 그리고 지방간 이런 얘기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를 잘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치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뭐 몸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지시고, 그러니까 약을 처방을 받긴 했지만 이제 병원 약은 드시지 않고 이제 제가 하자고 하는 해독 영양요법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뭐 혈압 같은 경우는 1, 2주 만에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뒤로부터는 혈압이 올라간 적이 없었고요. 이제 혈당은 한 2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정상 가까이 이제 내려갔는데, 근데 2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좀 더 관리가 필요할 텐데 왜 안 오시지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혈압, 혈당 모든 게 다 정상이어서 이제 치료를 그냥 자체 종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서 수치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평소에 집에서는 공복혈당이 완전 정상이었는데, 이제 114가 나오셨대요.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혈당을 재면 그냥 똑같이 안 먹었어도 내가 지금 잰 거랑 또 30분 움직이다 쟀을 때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복혈당이 이 정도 나왔고 당화혈색소가 6.5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2달 만에 이렇게 3이 뚝 떨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으로 내려가고 400이 넘던 중성지방도 다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요. 미세알부민도 완전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주의 단계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뇨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미세알부민이나 이제 프로틴이나 이게 아직도 정상 범위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치료를 좀 더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원주택 짓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가셔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의사로서 욕심을 부리자면 여기에서 치료를 조금 더 이어가서 이제 혈당도 완전히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미세알부민이나 이 프로틴이나 이제 이것을 정상 수치까지 이렇게 떨어져야, 그래야 신장 그 이제 염증을 앓고 나서의 그 후유증이 안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 나중에서야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 검사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원래 사구체 신염이 있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 보면 사구체 신염을 좀 앓았거나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장이 좀 안 좋아졌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다 조금씩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구체 역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즈음에서 다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신장 염증을 한번 앓거나 하신 분들은 그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신장이 많이 안 좋을 때 온신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엔체 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거고일, 그리고 이제 휴라는 차, 이렇게 4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발효 효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 기능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갱년기 증상, 당뇨, 혈압, 지방간, 이상지질혈증, 사구체 신염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약으로 치면 당뇨약 먹어야 되고, 혈압약 먹어야 되고, 또 갱년기 증상이 심하면 호르몬제 투여해야 되고, 또 이제 지방간, 그리고 이제 이상지질혈증, 사구체 신염, 약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가닥을 잡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왜 이분에게 그냥 해동 영양요법이라는 이 한 가지 치료로서 치료가 되었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 왼쪽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왼쪽은 민주당, 오른쪽은 국민의힘인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죠? 오른쪽 이게 빨간색은 동맥혈을 의미하는 거고요. 왼쪽은 정맥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다 싶은데,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도식화해서 그렸더라고요. 근데 보면 위에 이제 폐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폐 기능, 그러면 폐에서는 CO2를 이제 내놓고 산소를 끌어들이고, 이제 이게 호흡 과정이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이 폐로 들어가서 폐에 있는 산소를 실어오고, 그래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CO2를 다시 싣고 와서 이제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순환이라는 것이 폐 자체로서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이 혈액이 와서 이 혈액순환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을 보내주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혈액순환에 있어서 폐순환을 하나 얘기를 했고요. 또 그 혈액이 이제 어디로도 가요? 간으로도 들어가고 위나 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위장으로, 장으로 혈액을 잘 몰아주지 못하면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위장 자체도 이게 근육이거든요. 평활근. 그래서 이 근육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근육 자체가 막 이렇게 굳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배가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막 돌처럼 단단하다. 그러면 막 뭔가 막 암이라도 생긴 건가? 막 무슨 덩어리가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 덩어리가 이물질이 막 굳어져서 생긴 것보다는 종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근육 자체가 굳은 거예요. 아니면 위장 자체가 굳은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음식을 주물러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이렇게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다는 게 겨우 이만큼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가면서 얘를 편안하게 풀어주고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소화도 원활해지고 장 운동이 잘 되면서 가스 배출도 원활하게 되고 장 기능도 살아나고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먹은 걸 소화를 했을 때 그 영양들을 또 싣고 그 혈액이 간으로 잘 가줘야 간에서 새로운 영양들을 또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또 해독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폐순환이 있고 또는 간이라든지 위장 소화기계로 가는 그런 혈액순환이 있고요. 또 여기 3단계, 이 뭔지 아시겠죠? 콩팥이에요. 이 혈액이 콩팥으로 가서 여기에서 그 대사 과정 속에서 생성된 그 노폐물들을 이제 걸러내고 피를 깨끗이 정화시켜서 그 혈액이 다시 움직이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신장 질환 그러면 우리는 신장병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걸 다른 질환들과 뚝 떼어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위장병 그러면 딱 그 위장과 관련된 병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위장병인데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신장은 더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장을 구성하는 그 단위가 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네프론이라는 것은 사구체들의 어떤 사구체와 그 보호만시 주머니라고 하죠. 이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짝꿍이 지어져 있는데 100만 개 이상의 사구체들이 모여서 그것이 신장을 이루는 거예요. 콩팥을. 그래서 그 사구체라는 건 뭐죠? 사자가 실사자예요. 실처럼 엉클어진 그것이 공구자거든요. 그 실처럼 막 엉클어진 게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모양이 돼서 그것이 100만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가느다란 혈관이라는 거예요. 그 실이 그냥 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관인 거예요. 실처럼 가느다란 그 혈관, 그것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0만 개 이상이 모여서 요만한 콩팥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구체에서 그 사구체 여과율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요소라든지 독소를 이제 걸러내고 그리고서 포도당이라든지 단백질은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걸 재흡수해서라도 다시 우리 몸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혈관이 그렇게 가느다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이 노폐물 배설하고 정화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신장을 고치려고 하면 혈액순환을 고쳐야 된다. 특히 그 말초, 그 모세 혈관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간혹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자, 당뇨가 있어요. 혈압이 생겼어요. 혈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자꾸 두터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혈관이 탄력도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혈액을 보내려고 압력을 높이는 게 혈압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또 당뇨가 있어요. 혈당이 높아요.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이 끈끈해지는 거잖아요. 자, 끈끈해지면 원래는 그 혈색소라는 것이 헤모글로빈, 얘는 여기에 철분이 있고 거기에서 산소를 결합해서 그 산소를 혈액으로 이제 내보내주는 역할, 세포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헤모글로빈에 철이 있고 거기에 산화가 되면서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날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도당이 막 달라붙어요. 왜? 혈중에 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당화혈색소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높다라는 것은 피가 그냥 완전히 끈적끈적한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색소가 여기에 이제 포도당이 붙어 버리면 이거는 당 독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당 독소로까지 표현을 하냐면 이 포도당이 결합되면서 이 분자량이 커진 얘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달라붙는 게 아니라 산소만 결합해주고 또 옮겨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붙어서 끈적끈적하니까 거기에서 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게 이 신장에 있는 사구체인데, 그런데 이 그 헤모글로빈 자체 이렇게 완전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면 그 말초 부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굵은 혈관은 그래도 어찌 간다 치지만 말초 혈관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염증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당뇨가 심한 분들이 이제 합병증 중에서 뭐 손발이 저리거나 이제 시리거나 이런 현상도 있고, 또는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잇몸이 이제 들뜨고 그러면서 이제 치아가 다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생명에 더 위태로운 그런 합병증은 신부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막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신우신염이라든지 뭐 염증이 생기면서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통풍을 좀 오래 앓다 보면 또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대부분 이제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똑같이 그 혈관의 문제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대사율이 높지 않아서 자꾸 이제 내가 먹은 걸 완전 소화하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방으로 축적해 놓는데, 그것이 내장 지방이라든지 간에도 축적해 놓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있는 거고, 아까 이상지질혈증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아니면 중성지방 이게 높은 게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다 혈액의 문제라고 했을 때 사구체 신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피가 자꾸 신장에 오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교환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염증을 일으킨 이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혈당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혈관 두터진 벽이 좀 얇아지게 그 염증을 이렇게 푹 가라앉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치료에 활용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아졌다 하면 낙심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구체 역할이 한 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이제 정상이고, 그 밑으로 이제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한 2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투석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15% 정도 이렇게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제 뭐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툭 떨어져서 아예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투석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이제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도 저하고 같이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악성 빈혈이 다 없어지고 혈압도 완전 정상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거품료가 그 이제 소변을 보면 변기에 하나 가득 나온대요. 그래서 소변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득했었는데 그것도 거의 좋아지셨고요. 약간만 이제 이렇게 방울방울 생기는 그 정도로 생기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그 사구체 여과율, 이제 신장 기능이 한 대략 25%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2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뭐 70, 80 뭐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30 내지 35% 정도에서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어떤 불편한 증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고 계시거든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30%였던 거를 80%까지 막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약간 호전된 상태에서 그게 유지되게 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가면 투석을 하지 않고 다른 건강한 분들처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다른 분들보다 이제 조심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다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25%, 30%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오시지 말고 한 50%, 60%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럴 때 치료받으러 오셨으면 제발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좋아질 확률이 그만큼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갱년기 증상 이렇게 심하고 당뇨랍 이렇게 높았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사구체 여과율이 76%까지 올라가셨고요. 이제 크레아틴 수치도 2달 만에 첫 번째 그 기록을 찾으려고 했더니 제가 그걸 어디다 메모해 놨는지 없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거가 0.8까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정상 수치까지 다 돌아온 이런 상태였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1년이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 정도는 건강검진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든지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전반적인 혈액 검사 또는 요 검사 이걸 기본적으로 할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수치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그 검사 자료들을 주치의한테 가지고 가서 같이 의논을 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는 그런 건강관리법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저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양요법, 온통보감 영양요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질병이 크게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미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무 노파심을 갖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심한 게 염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크레아틴 수치가 0.1이나 0.2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것이 크레아티닌이시죠. 크레아티닌이 그 골격근의 대사 산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맘먹고 막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도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 간 수치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세포가 이제 이렇게 일정 세포가 파괴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0.1, 0.2지만 이게 계속해서 몇 달 있다 재봤더니 0.1 올라가고 또 몇 달 있다 쟀더니 또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면 나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음식 습관 중에서 뭐가 잘못됐지 아니면 어디가 이상이 있나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달 후에 측정했을 때 다시 내려간다면 그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크레아티닌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장 질환 하면 큰 질병처럼 걱정이 되지만 이것은 혈액순환의 문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치료법이 좀 쉽게 나오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좀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좀 이상하다 아니면 나한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의원 또는 이제 평소에 이제 내원하시던 내과 이렇게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럴 때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를 하는 중간에 그 치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쌀이 잎으로 차를 끓여서 그거를 꾸준히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걸 그냥 몇 년이라도 이게 꾸준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과 오늘 신장 질환에 대한 관리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 될지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신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신장 건강이 안 좋아서 염려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